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남자 절개법 속성 커플 수술인데요. 보통 이제 눈매 교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절개 눈매 교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절개 속성 커플 수술 또는 절개 눈매 교정 속성 커플 수술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는데, 한마디로 쌍꺼풀을 절개로 속쌍꺼풀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남자분들에 있어서 비절개법보다 절개법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남자분들은 대부분 여자분들보다 피부가 좀 더 두껍죠. 그 부분이 이제 일단 절개법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남자분들은 풀려서 다시 하는 일을 여자분들보다 더 꺼리죠. 시간을 빼야 되고 휴가를 내야 되고 일을 빼야 되고, 또 어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꺼리기 때문에 절개법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절개법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건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속쌍 커플을 원하시기 때문에 절개법을 해도 붓기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쌍꺼풀을 이렇게 얇게 잡게 되면 부어봤자 이 정도 붓는 거지,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높게 잡으면 부으면 이제 더 커 보이고 소세지 같아 보이는 거지만, 남자분들의 최종 목표는 대부분 안 보이는 속쌍 커플이기 때문에 얇게 잡으면 부어봤자 조금 보이다가 결국에는 금방 안 보이게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케이스들의 사진에서 초기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붓기가 이 정도 생긴다, 금방 빠진다, 그렇게 절개를 하셔도 그렇게 흉하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흉터 문제인데, 여자분들은 이제 어떤 이런 미세한 흉터조차도 내 눈에 남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쌍꺼풀 비절개법으로 했는데 풀렸다거나 그래서 정 안 된다는 거를 느끼셨을 경우에는, 절감했을 경우에는 하시기도 하지만,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둔감하죠. 내 눈을 사실 절개 흉터라는 게 눈 감고 누구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줘야만 보이는 것이고,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사실 엄청 숨기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가능하면 숨기면 좋지만 남자분들도, 그리고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쌍꺼풀 수술도 절개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 높이 있으면 더 잘 보이겠지만 낮게 있으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절개법 쌍꺼풀 수술을 해도 실제로 더 안 보일 뿐더러 약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둔감하시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개법을 더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남자분들 상담 오셨을 때 속쌍꺼풀을 절개법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약간 겁먹는 분들 계시거든요. 절개법 하면 많이 붓는 거 아니냐, 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이제 자료들이 이제 실제 케이스 사진, 수술 초기 사진을 주로 보여드리겠죠. 그런 거니까 오늘 수술 초기 사진부터, 그리고 또 다 가라앉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케이스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초반에는 수술 후 5일째 사진, 실밥 뽑는 날 사진들이 주로 나올 텐데요. 절개법 하고 나면 5일째 실밥을 빼요. 보통 5, 6, 7일 사이에 빼게 되겠죠. 그래서 그날 사진이 남아있는데, 이분 첫 케이스 보면 눈이 너무 많이 가려졌죠. 눈동자가, 흑자가 절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거의 눈 뜨는 게 불편해 보일 정도죠. 그래서 이런 분은 꼭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피부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절개법을 권해드렸고, 수술 후 5일째 벌써 약간의 붓기가 있지만 벌써 쌍꺼풀은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별로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소세지처럼 퉁퉁 불어있는 그런 모습은 수술 후 5일째임에도 없다. 그래서 이 정도 붓기로 절개법을 할 수 있으니까 할만하다, 여자분들에 비해서 회복이 훨씬 빠르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쌍꺼풀을 조금 더 높게 한 건데, 속쌍꺼풀 보일 듯 말 듯한 속쌍꺼풀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5일째 이제 끝부분만 좀 많이 좀 보이는 정도고, 이것도 이제 여기서 반 정도로 얇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5일째 이 정도 모습이다, 그렇게 흉하지 않다. 이 사람이 5일 전에 절개법 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실제로 남자 수술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분의 경우는 약간 나이가 있는 중년 남자분이신데, 그러니까 바깥쪽 피부들이 이렇게 처졌죠. 나이가 들면 안쪽은 피부가 안 처지고 바깥쪽만 처져요. 이렇게. 그러면 눈이 우울해 보이고 좀 울상이 되거든요. 처져 보이고, 그리고 눈도 좀 가리고요. 그래서 절개법 눈매 교정을 해드렸고, 수술 후 5일째 그 바깥쪽 처진 게 개선이 되면서 굉장히 젊어 보이게 됐고, 처져 보이는 눈이 확실히 개선이 됐죠. 눈에 어떤 눈꼬리를 올린 것 같은 효과를 내는 수술이 속쌍꺼풀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술이 이제 꼭 필요하게 되겠죠, 나이를 먹다 보면. 다음 분의 경우는 이제 안검하수가 심했던 남자분이라서 절개법을 해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눈이 졸려 보이는 이런 케이스들은 눈매 교정을 위해서도 절개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술 직후에 이제 눈매 교정을 잘 해놓으면 붓기가 덜 생겨요. 눈을 크게 뜨게 하는 수술을 같이 해주게 되면 눈이 이렇게 위로 압박이 되면서, 쌍꺼풀이 압박이 되면서 붓기가 덜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높이의 수술을 해도 눈매 교정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붓기가 오히려 눈매 교정 한 게 덜 생긴다. 그래서 이분도 5일째 보면 이미 쌍꺼풀이 속으로 들어갔고 굉장히 또렷해졌죠. 그래서 완전 다른 인상,
졸려 보이는 사람에서 굉장히 또렷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이 된 그런 수술이 잘 된 그런 케이스였고, 수술 후 5일째도 자연스럽죠 벌써. 다음 케이스도 이렇게 좀 졸려 보이고 눈이 작은 남자분이셨는데 수술 후 5일째 눈 가리는 게 없어지면서 또렷해지게 수술이 잘 된 케이스고, 어색하지 않죠. 노란 멍이 조금 퍼졌지만 소세지 같이 부어있는 거 없이 수술이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 케이스, 이분은 이제 쌍꺼풀이 조금 더 보이게, 눈이 워낙 커요. 그래가지고 좀 더 쌍꺼풀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5일째 이 정도 보이게 되면 실제로 쌍꺼풀이 붓기가 다 빠지게 되면 거의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게 될, 눈만 굉장히 커지게 될 눈이죠. 그래서 안구 자체 크기나 돌출도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자기 눈을 가리던 요소들, 그러니까 눈꺼풀이라든지 몽고주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앞트임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니까 눈이 굉장히 커서 이제 압도적인,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눈이 되셨죠. 그래서 부어있음에도 이 정도니까 붓기 빠지면 아마 진짜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 상위 1% 크기의 큰 눈을 가진 남자분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분의 경우는 눈이 좀 처져가는 중년으로 넘어가는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아마 저랑 생년월일이 같았던 남자분이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뭐 상담 때 제가 생년월일이 같네 그런 신기하면서 수술을 하게 됐던 분인데, 뭐 저도 그렇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이렇게 바깥쪽이 많이 처지죠. 그래서 시야를 가리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러 오셨고, 제가 속쌍 커플을 잡아서 그런 부분들을 접어서 해결해드렸고, 수술 후 5일째 눈 또렷해지셨고, 처진 거 다 없어졌고, 약간 부어있지만 그렇게 흉하지는 않다. 다음 케이스, 너무 심하게 졸려 보이는 남자분이셔서 절개법을 권해드렸고, 절개 눈매 교정했을 때 수술 후 5일째 이 정도, 쌍꺼풀은 보이지 않게 원하셔서 눈만 또렷하게 해드린 그런 케이스였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눈이 처져가는 중년 남자분이셔서 뒤쪽이 많이 처져서 이제 약간 우울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쌍꺼풀을 접어서 해결해 드렸고, 트임까지 같이 해서 좀 결막이 부었지만 뭐 눈밑 지방 재배치도 했고, 여러 가지 위아래 뭐 상하 좌우 수술을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직후에 이 정도 붓기만 생긴다, 막 퉁퉁 뿔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케이스는 눈꺼풀이 위쪽을 좀 가리는, 뭐 심하지는 않지만 개선을 원하셔서 절개 속쌍꺼풀을 해드렸고, 수술을 한 달째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이 처지지 않았고 뭐 괜찮았던 분이다 보니까 수술 결과가 거의 완벽하게 뭐 수술한지 모르게끔 눈이 크게 잘 나왔던 그런 분이고, 이제 한 달 이상 된 사진이 되겠고요. 마지막 케이스도 졸려 보이는, 심하게 안검하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짝눈도 심한, 왼쪽 눈이 너무 작았던 그런 비대칭도 있으셨던 분이라 절개 눈매 교정을 하면서 이제 왼쪽을 안검하수 교정을 더해서 크기를 좀 맞추려고 노력했고, 수술 한 달 이상 지났을 때 이제 눈동자 가리는 것 없이, 졸려 보이는 인상 없이 눈이 잘 개선된 그런 분이셨죠. 피부가 두꺼운 이런 분들은 절개법을 해야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 절개법은 거부감이나 겁먹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지만 많이 붓지도 않고요. 많이 어색하지도 않고요. 절개 흉터가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도 않아요. 풀려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남자분들은 한 80%는 절개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절개법은 1-20%만 가능한 것 같고,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고 권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도 그 정도 비율로 남자분들은 절개법이 한 80-90%를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이런 자료도 한번 보시고, 제가 한두 명 보여드린 게 아니잖아요. 한두 명의 초반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정도 회복 과정으로 절개법을 할 수 있다. 특별히 겉쌍꺼풀, 보이는 쌍꺼풀을 원하시는 케이스만 아니면 이렇게 되니까 겁먹지 말고, 절개법을 권유받으셨다면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한테 뭐가 더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